자, 시창청음 강의 안내를 할게요. 자, 시창청음은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고 단계별로 진행이 돼요. 자, 시창청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나의 상태가 어떤 단계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시창청음을 절대로 듣는 상황인지 상대로 듣는 상황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시창청음을 강의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요. 자, 기본 단계부터 나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차근차근 어떤 범위를 넓혀가고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창청음 강의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시창청음 1단계에서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그 다음에 8분의 6박자의 기본적인 리듬 훈련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기본적인 리듬 훈련을 하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자 카운터고요. 자, 이 부분은 응용 반주에서 내가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끼치게 되실 거예요. 자, 시창청음을 잘 하게 되면요. 사실 음악적인 초견 능력이 굉장히 늘게 되기 때문에 응용 반주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해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멜로디를 읽어 나가면서 사실 화성적인 부분을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악곡 분석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리듬 연습들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자, 기본적으로 시창청음 강의는 8주 정도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8주 정도 강의로 진행이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이 훈련이 몸에 쌓여서 아, 내가 늘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어떤 주기가 빠르면 6주 혹은 8주, 그 다음에 좀 느린 분들은 뭐 10주, 12주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달, 3달 정도의 텀으로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리듬 연습과 그 다음에 음정 연습, 그 다음에 선율 연습, 그 다음에 이조 연습이 1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론을 하실 때 이조 악기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1차에서 시험에서 이조가 나오는 부분들은요. 오케스트라 악보나 스트링 악보에서 악보상으로 적용돼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조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악보를 보시는데 불편하게 되거나 실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상대음감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조 훈련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응용 반주에서도요, 교과서에 같은 어떤 동일한 악곡이 여러 가지 조성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해서 여러 가지 만나는 부분에서 이조를 피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민요를 하실 때는요, 민요는 악보가 예를 들어서 E 플랫 악보로 제공이 됐는데 민요 선생님들은 가창을 D키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C키로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그게 틀리고 문제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민요는 어떻게 보면 상대 음감으로 이동도법으로 부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대로 들으시거나 고정도법을 하는 분들이 민요를 하실 때 악보상의 어떤 보이는 부분과 소리상에 들리는 부분이 다르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요와도 연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쪽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자, 1단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시창청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1단계부터 저와 차근차근 하면 사실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어떤 늘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단계가 1, 2단계예요. 자, 리듬이나 음정이나 다장조나 차근 어느 분들이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쉽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조라는 부분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음정 연습이라는 부분이, 자, 우리가 애국가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럼 동해는 완전 사도예요. 음정상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서 동해물가를 미플랫, 지금 음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완전 사도 위의 음은 라플랫이죠. 자, 근데 우리가 시창이라는 건
이걸 스스로 음정을 찾아가셔야 되는 게 시창 훈련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위치에 있건 음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시창 훈련을 하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은 그냥 듣기 위주의 아니면 그냥 듣고 받아 적는 어떤 위주의 청음 훈련만 대부분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시창과 청음은 제가 시창 청음이라고 늘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시창 청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창은 응용반주 가창할 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고요. 특히 창작곡 가창하실 때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요를 하실 때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가요. 그리고 청음이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듣고 귀로 훈련하는 단계까지는 실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그 윗단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단계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창 훈련이 같이 병행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시창 훈련은 단순히 우리가 선율을 부르는 그런 멜로디 훈련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시된 상황에서 내가 완전 오도면 완전 오도, 장육도면 장육도, 소리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악보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시창을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훈련이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청음을 하실 때 음정이 조금 더 명확하고 그리고 어려운 음정들도 들리는 단계로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요. 다른 과목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쳐서 음악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향상이 되실 거예요. 자, 시창청음 2단계는요. 리듬에서 이제 단기문 리듬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단기문 리듬부터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분들이든 익숙하지 않은 리듬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음정이 잘 들리지 않아요. 리듬이 잘 들리지 않아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듬이 잘 들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문에서부터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제가 카운팅 하는 거라고 늘 얘기를 드리는데 기본적인 박자를 세는 훈련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경우 저는 리듬이 약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2단계에선 단기문 리듬 연습에 들어갈 거고요. 자, 음정 연습이 1단계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2단계에도 지속될 텐데요. 자, 1단계에서는 흰 건반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2단계에서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같이 적용시키는 단계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장조 그리고 조성선율 연습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청음 시험에서 다장조 문제를 치는 지역들이 많죠. 자, 그런데 조성 문제를 이제 시험 치는 지역들도 사실은 요 몇 년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자, 특히 조성은 특히 내가 청음 때문뿐만 아니라 교과서 악곡에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악곡이 너무 많은 조성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성적인 노래를 부르시는 훈련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듣는 훈련도 되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청음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사실 어느 지역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죠. 사실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 실제로 원서를 쓰실 때 선택하시는 지역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음을 다장조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3단계에서는 리듬은 이제 붙임줄로 넘어갈 거고요. 음정은 검은 건반 간의 검은 건반 혹은 증음정, 감음정 이렇게 어려운 음정들로 정리가 될 거고요. 2단계에 이어서 다장조 선율 연습 그리고 조성 선율 연습도 진행이 될 거예요. 자, 4단계는 리듬적인 부분의 훈련을 1, 2, 3단계에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무조, 어려운 음정의 어떤 선율 을 듣는 훈련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창청음 모의고사반은 12월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별도로 진행되는 반이고요. 이 부분에 이때는 기본적인 어떤 저희 한 3단계 정도 스텝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실전 연습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용에서 나오는 어떤 시험의 난이도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단계상으로는 시창청음 3단계부터가 어떤 임용에서 청음 시험을 실시되는 지역에서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 예, 문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좀 높다. 서울, 경기 뭐 이렇게 제시가 되는
지역들은요, 시창청음 4단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 반에서는 시창청음 3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난이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적용돼야 되는 템포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와 맞는 단계에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시창청음 강의는 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제가 그 강의 포맷에 맞게 매주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레슨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차곡차곡 쌓이면 마지막 실기 시험을 치실 때 가장 나에게 정직한 과목, 점수로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내가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시험들은 사실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또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좀 많아지시겠지만 청음은 어떻게 보면 이론처럼 내가 그동안 훈련으로 다져왔던 부분들을 문제로 푸시고 그대로 기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마지막에 시험 치실 때 되면 사실은 청음이 어떤 실기 과목에서 기본 점수의 어떤 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절대음감이 있어도 리듬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게 청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분들이 절대음감과 절대와 상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음감에서 또 상대음감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수업은 절대로 듣는 분들이나 상대로 듣는 분들이 모두 적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모두 실력 향상을 하실 수 있게끔 수업이 리듬과 음정과 그 다음에 선율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시창청음은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요. 일단 저랑 시작하시면 정말 큰 걸음을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단계나 3단계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넘어야 되는 고비가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단계의 고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게 되더라도 잘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1단계나 2단계에서 멈추게 되시면 사실은 그냥 내가 올라온 스텝만큼 쉬는 기간만큼 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와 강의로 차근차근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매회 과제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풀어보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 과제를 더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자, 첫 번째 강의가 제공이 될 거고요. 강의 때 풀었던 문제들을 내가 다시 잘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생하실 수 있는 음원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 매주차 수업에 맞춰서 과제가 별도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과제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사실 푸시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강의와 과제를 꼬박꼬박 잘 따라오시면요. 분명히 시창청음은 잘 하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수업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 어떤 각 지역별 난이도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와 또 음정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리듬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선율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